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무제한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필리버스터를 무제한 토론으로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지는 이견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의원들이 계속해서 연단에서 발언을 함으로써 국회 의사 진행을 합법적으로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되면서 소수 정당이 합법적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도입한 건데요. 야당이 이를 사용하는 이유, 테러 방지법이 집권 상정됐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5시간 30분 넘게 발언함으로써 과거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기록했던 5시간 19분의 기록을 깼는데요. 문제는 언제까지 야당이 이런 필리버스터를 지속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일단 필리버스터가 계속되는 한 어제 여야가 합의했던 선거구획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소용없어질 수 있고 지금의 불법 상태가 계속 이어져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 시민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선을 앞둔 시기여서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마음은 지역구에 가 있을 텐데 언제까지나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국회에만 있을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야당이 과연 언제까지 이것을 이어갈 것인가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오랜만에 국회에서 보는 필리버스터, 여러 가지 주목을 끄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TV는 폰안에 옥수수 지루한 일상의 감옥수수 재미없는 세상의 지옥수수 옥수수로 행동세는 살 옥수수 흥미진진 동영상을 즐겨봐 옥수수 심심할 땐 옥수수 동영상이 우수수 모바일 동영상의 신세계 옥수수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가 있는데 미국, 중국 외교부 장관 회담 결과가 발표가 됐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예. 1시간 전쯤 들어온 소식인데요. 존 케리 미 국무장관,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 회담을 갖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에 대해서 미중 양국은 유엔을 통한 적절한 합의가 필요하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그 신속한 대응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도 말했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그 왕이 중국 외교부장,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이 비핵화와 관련한 그 대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병행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강조를 했다고 그러죠. 예, 그렇군요. 근데, 아주 직전까지도 각자 자기 얘기만 한 것 같은데요? 네, 좀 정확한 내용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지금 나온 이제 이런 그 발표 내용만 놓고 보면은 신속한 대응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는 예.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야기의 반영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또 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그 비핵화와 그 평화협정 논의를 병행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한 건 역시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시원치 않았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국내 정치 얘기도 좀 해보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그 여야가 선거구획정안에 합의를 했죠. 근데 이 정의화 의장이 테러 방지법안을 직권 상정하면서 또 야당이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고 그래서 합의한 안건 처리가 결국은 좀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얘기,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국회에서도 그 필리버스터를 볼 수 있을까 싶었는데 예. 마침내 보게 됐네요. 예. 네, 이 필리버스터를 이제 그 중단은 이 더 이상 발표자가 없거나 아니면 저지구원 3분의 2 이상의 그 결의가 있을 때 혹은 회기가 끝날 때 이 세 가지 경우뿐이거든요. 예. 만약 야당이 계속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면 2월 임시국회 회기가 3월 1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필리버스터 기간 중에는 그 다른 안건의 그 상정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 이 선거구 획정안 처리 사실상 그 불가능해지게 되고요. 예. 만약 3월 11일까지 필리버스터가 이어진다고 한다면 사실상 4.13 총선 예.
무산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인데 야당은 지금 말은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은 그렇게 하겠다는 입장인데 지금은. 그러나 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그 필리버스터가 그 진행되는 와중에도 원인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제 물밑 접촉을 이제 가진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죠. 예.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접점을 찾겠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 이춘석 더민주구 원내 수석부 대표가 어제 그 밤늦게 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당이 집권 상정을 한다고 해도 반영하기로 한 부분이 있는데 이 제출된 법안을 보니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주요 내용이 이제 그 대테러 센터장의 국정원장 임명을 금지하는 것, 여야 합의로 상설 감독관을 설치하겠다는 것, 그리고 그 국정원 정보 수집 활동을 국회에 보고토록 하겠다. 이런 그 세 가지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이들 사안에 대한 그 여야 절충 여부에 따라서 이 필리버스터를 뭐 중단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시사한 게 아닌가 이렇게 풀이되기도 하는데요. 이 당초 그 여야가 선거구 획정 내용을 담은 그 공직선거법을 이 처리하기로 한 시점이 26일 본회의입니다. 예. 아마도 그때까지는 나름대로 어떤 결론이 있겠는가 이런 관측도 좀 나오고 있죠.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제가 볼 땐 총선 자기들의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든 되긴 될 텐데 어제 김광진 의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기록을 깼다.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네, 오늘 오전 0시 39분까지 총 5시간 32분 동안 이제 쉬지 않고 발언을 했는데 예. 이 정의화 국회의장이 그 국가 비상사태라면서 테러 방지 법안을 집권 상정한 데 대해서 김광진 의원 지금은 이제 그 민주주의의 그 비상사태다 이러면서 이제 말을 이어갔다고 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난 1964년 4월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동료인 김준현 의원의 그 구속 동의안을 막기 위해서 무제한 연설에 나서서 그 세운 발언 기록이 9시간 19분이었습니다. 이를 그 갱신했다는 평가이고요. 김광진 의원 다음으로는 그 국민의당 그 문병호 의원이 그 다음으로는 지금 더민주의 그 은수미 의원이 현재 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음 순서로는 그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이 지금 예정돼 있다고 하죠. 이거 저 교수 출신 시키면 잘할 거예요. 이거. 그래요? 진짜로.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수업이라는 게 뭐 세미나 형식이고 뭐 아이들 학생들 얘기 이렇게 질문하고 이런 거에 답하고 이런 게 거의 없고 혼자 떠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예. 만약 교수님께서 하시면 얼마나 하실까? 저희가 한 뭐 12시간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 그 정도야 뭐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어제 그 새누리당 의원총회를 갖고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비난을 했는데 필리버스터는 최소한도 합법적인 절차는 합법적인 절차죠. 네. 예. 어떻든 이제 예. 새누리당 의원들 그 본회의장에서 퇴장해서 8시 40분께 이제 이 중앙홀에서 테러 방지법 처리 반대하는 야당 규탄한다. 예. 이런 팻말을 들고 시위까지 이제 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선거만 생각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예. 지적도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새누리당은 하루 종일 유령당을 문제로 시끄러웠어요. 네, 어제 한 신문의 그 보도로 좀 쟁점화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그 김무성 대표는 어제 이제 출근한 길에 이 엉터리 보도다. 전혀 사실무근이다. 이러면서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그 개항된 이제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 총선 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그 황진화 사무총장 어제 그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위에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제 이렇게 좀 사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그 총선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총선 관리를. 또 그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서 그 대책을 좀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다고 그러죠. 요새 김무성 대표는 격앙을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예. 침묵과 개가. 그 왔다. 입술도 터졌잖아요. 요새 입술 터진 분들이 많아요. 네,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전윤철 전 감사원장이 드디어 국민의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기로 했네요. 한다, 안 한다, 뭐 연락도 없었다, 본인이 뭐 수락을 안 했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왔었는데. 그러나 아직까지 그 국민의당 그 당사에 나오지는 않으셨죠. 아, 그래요? 네, 이제 아. 나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극적 반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제 오전 그 비공개 선대위 뒤에 김희경 대변인은 이 공직자 후보 자격심사위원장직의 그 사의를 표명했다. 이렇게 밝힌 바 있거든요. 예. 그러나 곧 이어 그 박인복 대표 비서실장이 곧바로 이 사의 표명 여부를 그 재확인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 대변인 발표를 이제 그 뒤집고 나섰습니다. 예. 천정배 공동대표도 이 추측성 보도가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뭐 언론이 추측성 보도를 한 건 아니고 이제 이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언론이 보도를 한 건데요. 원래 그 또 정치인들 뭐. 그렇습니까? 추성 보도다 뭐 이러잖아요. 네. 그러다가 그 최원식 대변인이 이제 어제 오후 늦게 브리핑을 갖고
이 공직자 후보 자격심사위원장으로 선임했던 전현철 전 감사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도 겸임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그 사정상 고사하신 부분이 있는데 설득을 해서 다행히 맡아주기로 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쨌든 먼저 발표를 하고서 막 언론에 나가고 그랬잖아요. 전철 감사원장 예전에 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 분 막 그 신문에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됐던 간에 국민의당 내부에서의 혼선, 이게 체계가 잡히지 않았다는 비판은 이건 저는 면하지 못할 거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정의학 국회의장이 테러 방지법을 직권상정하면서 여기에 맞서서 야당의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에 돌입했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필리버스터라는 거는 의원 한 사람이 한 차례에 한해서 시간에 제한 없이 계속 발언을 하는 겁니다. 이게 토론이라기보다는 계속 발언을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 초유의 사태를 맡고 있는 현재 우리의 국회 상황,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필리버스터가 지금도 진행 중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이게 이제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없어졌던 제도가 다시 살아난 건데요, 그죠? 네네. 예, 지금 어제 김광진 의원이 5시간 32분인가요? 이제 혼자 얘기를 했고, 그 이외에도 5시간 넘기는 다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론적으로는 보름 넘게 버틴다 그러죠?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아무리 여당하고 협상을 해도 예. 한자도 고칠 수 없다. 그것이 이제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하는 건지 눈치 보기 하는 건지 모르지만 예. 그러다 보니까 소수당으로서의 입장에서는 국민들께 호소를 또 해야 되고 예. 어쨌든 초수파로서 갖고 있는 매우 제약된 환경 내에서 몸부림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를 통해서 이제 국민들 여론을 통해서 여당이 밀어붙이려고 하는 법안의 잘못된 점을 부각을 시키고 또 그를 통해서 좀 더 그 기간 동안의 협상을 통해서 좀 더 지혜로운 안을 도출하려는 노력도 함께 해볼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필리버스터가 계속되면은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극단적인 상황은 그런데요. 예. 선거구 획정은 이미 합의를 해서 선거구 획정 기준안에 대한 것을 선관위에 보냈고, 예. 그게 이제 25일까지 올 것이고, 26일 날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북한 인권법안도 여야가 합의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합의된 것들은 저희 야당은 여당처럼 무조건 발목 잡기에 나서지 않을 것이고요. 예. 지혜롭게 합의된 것은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필리버스터는 중단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아니라도 대테러 방지법에 대한 협상을 통해서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근데요, 이 필리버스터를 하게 된 이유가 이제 정의학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네, 지금 직권상정의 요인이 다 갖추어졌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비상사태, 국가 비상사태라고 보려면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거기 법문에 있듯이 전쟁 또는 이에 지나는 사태여야 됩니다. 또 전쟁이라는 것도 그 국회의 기능이 작동이 안 될 정도의 그런 사태여야 되는데, 예. 그런 사태는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단지 그 법안이 빨리 필요하다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비상사태로 보고 그리고 직권상정을 하는 건 그건 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근데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지금 사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의 할 수 있는 환경을 지극히 제한한 것, 이것이 국회 선진화법의 일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뭐 그거야 이제 운영상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드러나면 보완은 추후 언제든지 해야 되겠는데요. 예. 지금까지 여당이 소위 국회 선진화법, 지금 필리버스터를 포함해서 예. 뭐 신속안건 처리 이런 것들을 한 번도 가동을 시킨 적이 없습니다. 예. 그냥 지레짐작으로 안 되겠지, 뭐 야당이 반대하니까 안 되겠지라고 지레짐작해서 국회 선진화법을 가동하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안 될 것이다라고 해서 자신들이 주도해서 만든 국회 선진화법을 다시 원상태로 폐지시키고 원상태로 돌아가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예, 바로 그 국회 선진화법이 나온 것은 몸싸움, 폭력국회를 막고자 하는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 주문에 의해서 탄생된 것이고, 그거를 지금이 여당이 주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예. 국회 선진화법에 있는 제도들을 가능하면 활용을 해서 그런 것들이 미비한 거 있다면 추후 보완할 수는 있지만 원천적으로 이를 다시 과거로 돌아가겠다라는 건 잘못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일단 테러 방지법이 직권 상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최소한도 어느 정도 선까지 타협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예. 이 대테러 방지법의 핵심 문제점은 국정원에 관련되는 개인의 정보 수집권, 통신 예. 감청, 계좌 추적 이런 권한을 막대하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어느 기구건 권한이 또는 권력이 많아지면 예. 그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통제도 강화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괴물이 되지 않고 그 권한을 선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예.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국민들한테 피해를 줄 거냐라는 믿어달라라는 말만 하면서 권한은 매우 강대하게 하면서 그에 대한 통제책은 매우 미약하고 취약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견제, 우리가 대테러 방지법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국정원이 오남용할 수 있는 권한이 커진 만큼 오남용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적, 사후적으로 통제를 실을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냥 국정원이 설마 국민한테 큰 피해를 주겠느냐라는 말만 갖고 믿어달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국정원이 정치 불법 개입 또는 개인의 인권 침해 등이 사회가 적지 않았고, 그로 인한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제책은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예. 그것을 저희들이 법문에 제도적으로 놓자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당내 문제 잠깐 시간 관계상 좀 더 여쭤볼 게 있습니다. 20% 컷오프요. 원래 어제 개별 통보한다고 그러는데 오늘 통보하죠? 예, 그런 걸로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3선 이상 중진 의원은 50% 잘라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재선 이하 의원들도 30%를 추가로 잘라낸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렇게 나온 배경이 뭘 목표로 하고 있고, 그게 정당, 한국 정치 발전에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있는지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고, 또 지금까지 국회를 또 정치를 잘못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적극 지지하는 또 사회적 일부 여론도 있고, 복잡한 상황이 혼재되어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실체적 내용이 중요한 것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절차적 과정입니다. 이 절차적 과정이 이해 관계자나 또 상대방에게 승복감 또는 공감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정밀하고 충분히 근거 있고 정당한 절차적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빈틈이 있거나 졸속부실한 부점이 있다면 예상치 못한 반발이나 또는 균열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이런 거로 인한 오히려 후유증이 더 클 것이다, 이런 걱정도 있고요. 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정당의 운명과 정당의 운영, 이에 대한
결정은 결국 정당 구성원들이 스스로 예. 자율적인 결정을 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예. 그런 것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자꾸 이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라든가 또는 외부의 시각으로 또는 뭐 이런 등등을 것을 통해서 여당이 저희 더불어민주당이든 새누리당이든 그런 과정을 계속 거듭된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한국 정치 발전이나 정당 발전 또 정당의 역량 강화, 인재 육성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컷오프에서 탈락된 분들이나 아니면 삼선 의원 50% 거기에서 또 탈락 아니면 초재선 30% 탈락 이런 분들이 탈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뭐 그분들 마음속 뭐 이건 뭐 잠재적 대상은 저도 포함되는 거니까요. 예. 뭐 생각에 따라서는 그 결과를 승복을 못하면 당연히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승복감을 확실하게 줄 정도로 또 이거는 뭐 그에 대한 처분이 마땅하고 당연하고 옳다. 누가 뭐래도 그 잣대는 틀리지 않았다라고 할 정도는 모르겠는데 역시 그 과정이 지금 드러나는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 상당수 해당 의원들의 반발이나 승복하지 않는 것이 충분히 저는 예상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것이 예. 지금 총선을 코앞에 둔 우리 당의 입장으로서 예. 과연 약이 될지 복이 될지는 참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걱정되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 대상이 되는 국회의원들, 현역 의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뭐 자신들의 이해관계 뭐 그런 등등을 지키기 위해서 예. 보다라는 비판이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또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어쨌든 밖에 국민의당이 있기 때문에 보다 선택지는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글쎄 그거는 뭐 제가 뭐라고 예. 얘기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항공사부터 콜라까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영국의 대표 기업 버진그룹의 유명한 괴짜 CEO 리처드 브랜슨. 그는 스튜어디스 복장으로 항공사 기내에서 서빙을 하는 등 특이한 행동으로도 유명한데요. 이런 힘의 원동력은 뭘까요? 리처드 브랜슨은 즐거운 삶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인생의 80%를 보내는 일터가 즐거워지는 직장 문화의 개선,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과 휴식의 공존, 대한민국 직장인의 꿈입니다. YTN 라디오 직장문화 개선 캠페인은 U+ 비즈스카이프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김종서입니다. 제 노래 가사처럼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YTN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는 일인데요. 빠르고 정확한 뉴스와 알찬 정보들, 그리고 제 음악도 들을 수 있는 주말 뉴스의 뮤직까지 이렇게 24시간 뉴스와 음악을 함께 들을 수 있는 방송은 아마 그 YTN 라디오가 유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여러분도 YTN 라디오와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락앤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야채의 요정 김유리가 전하는 하루 야채 건강 뉴스. 건강만큼은 자신있지 라는 분들, 국민 4명 중 3명이 야채 부족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350g의 하루치 야채 섭취량, 하루 야채 한 병으로 채우세요. 지금
지금까지 한국 야쿠르트 제공 하루야채 건강 뉴스였습니다. 안녕. 달달하고 건강하고 맛 좋은 걸 찾거든. 쌀로 만든 비락식혜가 딱이라고 전해라. 팔도 비락식혜. 단호박 식혜도 있다고 전해라. 홍삼 연탄? 무슨 이름이 연탄이야? 연탄! 연한 탄산이 들어가서 먹는 거지. 연탄! 당연 홍삼 드링크인데 불도 붙어? 연탄! 마시면 힘이 활활 야, 어마어마하다 홍삼 연탄. 연한 탄산 홍삼 드링크 홍삼 연탄. 연탄, 감탄. 건축과 인테리어에 대한 모든 것. 경양 하우징 페어. 건축 전시회 가자 꼭 가야 하는 곳 건축 전시회 가자 경향하우징 페어 2016년 2월 24일부터 킨텍스 본 행사는 이상 네트워크스가 주최합니다. 경양 하우징 페어. 자이, 힐스테이트, 더샵 브랜드 아파트를 하나에. 쇼핑, 문화, 교육을 한 번에. 한강과 호수공원을 한눈에. 킨텍스역 원시티. 단지 앞 GTX 킨텍스역 계획까지. GS건설, 현대건설, 포스코건설이 만드는 2194세대 주거자. 킨텍스역 원시티. 3월 분양 예정. 1644-1331. 다우니 퍼퓸 컬렉션. 같은 옷으로 향기를 오래. 문지를 때마다 방금 향수한 듯. 새로운 듀얼 향수 캡슐로 오랫동안 향기롭게. 듀얼 향수 캡슐로 새로워진 다우니 퍼퓸 컬렉션. 방금 향수한 듯. 예, 중대 결함이 발견된 내부순환로가 통제된 지 오늘로 3일째입니다. 이 주위의 교통 상황 상당히 안 좋다고 하는데요. 물론 서울시가 신속하게 대처했다는 것, 이것은 확실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성수대교의 악몽 갖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자, 이런 것을 비롯해서 서울시 현안, 정치 현안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전화 연결합니다. 박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거 내부순환로, 이거 진짜 신속하게 대처 잘했다. 뭐 이렇게 평가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뭐 피복에 쌓여 있어가지고요. PVC, 예? 그 안에 있는 그 탱던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그렇습니다. 끊어지는 걸 이게 그 정도 끊어지다까지 몰랐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 PVC 피복에 쌓여 있는 탱던들은 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조사 다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공법이 사용된 그런 이 구간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해빙기 안전 점검 과정에서 그걸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그걸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긴급 점검을 의뢰했더니 이게 뭐 당장 무슨 붕괴가 될 거다 이런 결론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대한 결함이다. 그리고 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차단까지도 고민해봐라. 이렇게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뭐 이게 정말 긴급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현장 점검하고 대책회의 주재하고 나서 이제 곧바로 폐쇄를 했죠. 그야말로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죠. 우리가 뭐 세월호라든지 말씀하신 그 여러 사고들이 서울에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이게 뭐 유사시에는 100%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신속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내부순환도로가 워낙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뭐 여러 가지 고민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말 시민들이 위대하신 것 같아요. 이 지금 한 2, 3일 기간 동안에 처음에 조금 혼란스럽다가 지금은 굉장히 안정화됐고요. 심지어는 이 주변에 저희들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 이용자가 7만 명이 늘었을 정도로 스스로 알아서 협력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중요한 문제죠. 안전에 관한 문제니까. 저도 사실 여기 매일 거의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시는군요. 좀 불편하시죠, 많이? 불편한 건 괜찮은데요. 아니, 이거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등골이 오싹해요, 진짜. 맞습니다. 자, 근데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게 정치 현안 문제인데 이게 지금 이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장의 네네. 이제 직권상정 바로 테러 방지법에 이 직권상정에 맞서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테러를 방지한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시민의 안전과 예. 국가 안보를 지킨다는 것 하고요. 예. 또 그것이 지나치게 과도해서 어떤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야말로 국가 안보와 국민의 기본권.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는 여야가 좀 저렇게 극단적인 대치보다는 서로 상호 토론하고 얼마든지 대화로서 접점을 찾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라는 게 서로 대화하고 소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좀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너무 맨날 이렇게 대결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국민들이 너무 힘들죠. 제발 싸우지 말라는 게 우리 국민들의 요구 아닙니까? 그 서울시도 사실 그 테러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서울은 워낙 많은 그 시민들이 정말 살고 있는 곳이고 또 지금 뭐 북한하고도 사실 굉장히 가까운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 테러 방지를 위해서 늘 제가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데요. 네. 우리 수도방위사령부라든지 경찰청하고 늘 협력하고 있고요. 또 안전에 관한 또는 안보에 관한 정책자문회의 이런 것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여러 가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시 현안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디지털 기본계획 2020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이게 이제 공공지역에서 전부 와이파이 터지게 하고 이런 건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뭐 핵심적으로 한 몇 가지 말씀드리면 네. 아니 우선 금년에 제가 다녀온 다보스 포럼이라는 곳에서도 제4차 산업혁명이 주제였습니다. 예. 말하자면 시민의 삶이 이제 통째로 바뀌는 겁니다. 예. 거기에 서울시가 대비할 뿐만 아니라 예. 또 세계적인 이 선진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출발한 것이고요. 예. 무엇보다도 소셜 특별시라고 해서 서울시는 그동안 이제 이 공공 디지털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해왔고요. 예. 그래서 유엔이 정한 이 전자정부 도시 1위를 지금 6년째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디지노믹스라고 해서 예. 또 이런 게 뭐 핀테크를 포함해서 저희 서울시는 개포 디지털 혁신 파크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한다든지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디지털을 혁신함으로써 도시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북촌에다가 저희들이 사물 인터넷 실전 구역 테스트 베드로 만들어 가지고요. 한 100개소 정도 지금 실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뭐 이런 걸 이제 전체 도시로 확대하겠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리더십을 가지겠다. 그러니까 서울이 주도해서 만든 위고라고 하는 전자정부 이 도시 협의체라는 걸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이렇게 돼서 서울시가 지금 외국에 많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 30개 도시에 지금 서울의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뭐 예컨대 환승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수출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걸 압도적으로 더 증강시키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또 하나는 청년 수당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정부에서 뭐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좀 반대의 목소리도 있고 하는데 제가 좀 여쭤볼게요. 청년 수당이 모든 청년에게 수당을 주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예, 이거에 예. 대해서 오해가 좀 있으신데요. 그렇죠. 저희들은 이 청년 보장 정책이라고 해서 예. 청년들이 지금 뭐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예. 일자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주거 문제도 아주 청년 빈곤의 네, 문제가 심각해요.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뭔가 자신들이 창업을 하거나 예. 또는 그 어떤 취업을 위한 어떤 사전 활동들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제시하면 예. 그런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건 당연히 우리 사회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 거죠, 지금. 그죠? 그럼요. 예, 예. 네. 그래서 최장 6개월 지금 50만 원씩 준다 이 얘기죠. 그죠? 네네. 그리고 신청자를 모두 주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거 지금, 정부에서 지방교부세를 수단으로 지방자치권을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예. 그러니까 정부도 그동안 2조 1,000억이나 써가지고 예.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요. 근데 지금 뭐 체감 실업률이 20%가 넘을 정도로 여전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이유는 정부가 하는 정책은 일정한 교육기관이나 연수기관에 그 교육 연수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걸 예. 조건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청년들이 근데 그렇게 고정된 또 일률적인 획일적인 이런 교육은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3년 동안 청년들과 함께 다양한 논의를 거쳐서 청년들이 원하는 것을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야 이게 효과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막 신이 나서 열심히 하지. 예. 억지로 시키는 일을 하면 뭐 이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서울시가 하는 이런 걸 좀 보시고 이게 잘 되나 안 되나 그런 다음에 이 평가를 하셔도 하나도 늦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서울시가 그동안 뭐 예. 이 했던 여러 사업들 안심병원이라든지 또 뭐 이런 마을 세무사 제도라든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거 전부 정부가 따라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게 테스트 베드가 돼서 잘 되는지 한번 보시고 알겠습니다. 판단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해도 하나도 안 넣는데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이렇게 예. 교본 깎겠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저는 좀 뭐든지 소통이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 체제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일단 뭐 민주당이 그동안 뭐 정말 국민들에 많은 걱정을 끼쳐드렸는데 많이 안정되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원순 서울시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